내담자의 흔한 질문 시리즈 몇 회기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회기로 나는 감정을 모르겠어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정을 모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인지 오류가 있냐면요. 감정적이다라고 할 때 그 감정적인 사람에 대한 상이 어떠냐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걸 보는데 막 운다든지, 뭐 화가 났는데 격노하여 소리를 친다든지, 뭐 부끄러우면 막 어디 가서 숨는다든지, 감정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드라마틱하게 드러내야만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감정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본인에게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을 보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일단 찾아야겠죠. 내가 어떻게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찾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감정이 아니더라도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렇게 감정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막 격동적으로 이렇다라고 느낌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나는 감정을 잘 못 느낀다는 사람은 감정의 파동이 요 정도일 수는 있어요.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라는 설정값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거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기쁠 때는 매우 기쁘고 슬플 때는 매우 슬프다라는 설정값이 없다면 나는 감정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감정은 몸을 칩니다. 몸을. 그래서 몸이 먼저 역동적이거든요. 요 가슴, 심장.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마음이 답답해, 심장이 쪼여오는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감정인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다시 한번요. 몸으로 느껴지는 이 언저리,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 몸으로 느껴지는 거 맞죠? 요 카타르시스를 모두 감정이라고 명하여 봅시다. 자, 그러면 답답해 느낄 수 있죠? 아, 좀 쪼이는 것 같아 느낄 수 있죠? 뭔가 불편해 느낄 수 있죠? 즉, 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느끼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거꾸로 감정이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한 내담자들이 오면 그걸 거꾸로 조금 이렇게 컴다운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내담자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좀 우리가 과한 너무 뭐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표현을 컴다운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말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많이 듣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너무 화가 난다. 미치게 화가 난다.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면 그 말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듣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듣고, 나라는 인간은 내 말과 내가 들음으로써 내 생각에 내가 점점 이것이 강화되어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한 부분, 과잉 사고하는 부분, 과잉 일반화하는 부분은 컴다운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또 이제 감정을 너무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찝찝함, 아주 약간의 찝찝함도 감정이에요. 또 답답함도 감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답답함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실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신경 전달 물질을 주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어떤 답답함이 일어나는 생각을 한 거겠죠. 어떤 찝찝함이 일어난 것을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좀 찝찝한데 뭐가 찝찝하지? 나 좀 전에 뭘 생각했길래 찝찝하다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뭐 약간 좀 파이는 옷을 입고 갔어.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이렇게 민망스러운 것이 보였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찝찝한 감정이 일어났네. 이렇게 내가 찝찝한 감정이 일어나기 바로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지를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못 찾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400 몇십 가지의 그 감정 리스트, 서울대학교에서 그 마련한 논문 있거든요.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그 400 몇십 가지니까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감정조절자라는 책인데요. 감정조절자 안에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편안한 감정, 기쁨의 감정, 욕구, 괴로움, 슬픔, 또 두려움, 미움, 화남,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요 카테고리 안에서 내 감정이 어떤 것이 내 감정인가를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런 거는 뭐 책을 안 사시더라도 뭐 가까운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이 책을 빌리셔갖고 요 정도는 이렇게 프린트 아웃 하시면, 또는 인터넷에 이렇게 조금만 뒤져보시면 블로그에 또 올려놓은 것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시면서 프린트 아웃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화라는 감정인데 이 화라는 감정 중에서 무엇일까? 뭐 예를 들어 이제 화나는 감정에서 뭐 죽이고 싶은, 피가 솟구치는, 미칠 것 같은, 때려 부수고 싶은, 노여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또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AI 난리잖아요. AI 난리예요. 조금 전에 한번 실험해 본다고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 같이 있는 친구가 실험을 했어요. 나 어저께 친구하고 만나고 났는데 감정이 불편해 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아니면 친구가 나를 못 알아봐 줬으니까는 억울해? 속상해? 이렇게 감정을 AI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AI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AI한테 이런 식으로, 나는 친구하고 어저께 만나서 불편한데 이런 감정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질문을 해줘.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프롬프트 하나 알려드리는데 질문을 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아무튼 그 AI가 말한 혼란, 억울함, 속상함 안에 이제 섭섭함, 요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곱씹어 봅니다. 지금 이 감정이 혼란일까? 이 감정이 억울함일까? 이 감정이 속상함일까? 요럴 때 또 방법 한 두어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감정이 혼란일까? 혼란인가? 모르겠는데. 이 감정이 억울함인가? 억울함 조금? 이 감정이 서운하고 속상함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요런 거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도 해보시고, 자, 또 그 오링 테스트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혼란이야? 할 때 진짜 혼란이면 이게 이렇게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혼란이야? 할 때 그 혼란이 맞으면 이게 이렇게 탁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에 집중하는, 내 몸에, 즉 이 언저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에 점점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자, 감정에 단어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일으킨 생각이 무엇인가까지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렸으면 이 생각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감정은 알아차렸어요. 근데 저 인간을 죽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래서 화가 어떻게 돼요? 분노에서 이제 경노로 되죠. 그죠? 경노까지 드라마틱하게 화가 분출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죽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생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자각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생각과 자각들이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요. 검은 늑대가. 그러니까 흰 늑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효율적인 지각과 생각들로 흰 늑대를 만들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흰 늑대한테 밥 많이 주면 부정적인 감정이 제로?
컴 다운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로가 되는 날도 오는데요. 제로라고 할 때 왜 인간이 감정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제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냐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제로라는 의미는 그 어떤 감정이 이제 요동치더라도 관찰하는 나, 알아차리는 나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래 요동쳐라 뭐 왔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이 감정을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경지가 되면 그 요동치는 거에 내가 그렇게 끄달리지 않거든요. 끄달리는 나도 알아차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요 부분은 이제 디다바 학교의 평균 의식이 높아지면 무아와 영기에 대한 설명을 가면서 대자연, 대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경지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